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국어 강사 양승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대소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기로 했었죠. 여러분들이 현대소설 공부하는 거를 쌤이 쭉 지켜보고 있다 보면은 되게 나중에 시험에 도움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뭐 주제를 외우고 있다든지 뭐 시대 배경을 외우고 있다든지 물론 그런 거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어쨌든 시험장에서 만날 거는 새로운 지문이고 새롭게 그 지문을 장악을 하셔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장악을 하려면은 저 지난번에 현대시에서도 그랬죠. 모든 현대시가 나오면 쌤이 뭐 보라 그랬어요. 시적 대상, 시적 화자, 시적 상황 이런 거 살펴보라고 했었죠. 현대소설도 마찬가지로 모든 소설에 적용되는 그런 원칙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원칙을 없이 읽는다. 너무 기술적으로 이 접근을 하려고 한다. 현대소설이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파트가 아니거든요. 근데 현대소설이 쉽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은 나한테 내용도 많고 그리고 한국 그러니까 현대말이니까 고전처럼 어렵지도 않고 그래서 현대소설이 쉽다라고 느끼는 학생이 은근히 많은데 현대소설 정말 숙련도가 많이 필요한 파트고 그러니까 얼추를 맞춰내는 건 항상 가능한데 어렵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러려면은 항상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그것도 몸에 익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한번 문제 보면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오늘은 현대소설의 원칙 한번 알아가도록 합시다. 문제 봐볼게요. 네, 이번에는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입니다. 오늘은 뭐 어제 현대시처럼 다 읽고 그러지 않을게요. 좀 중요한 포인트만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 테니까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은 읽어보고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문장, 어머니 변명, 뭐 변명을 했는데 내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했대. 나는 근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안 하겠대.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변명이 아버지에 대한 얘기랑 연결되는 거겠죠. 아버지의 죄를 순순히 시인하는 그녀의 한마디가 내게는 충격이었다. 뭐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죄라는 것을 나누어 지니고 만 느낌이었고,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이제 우리 현대소설에서는 이 인물의 내면 심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물의 내면 심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서술자는 출제를 안 해요. 그러니까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출제하는 거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도 거의 출제를 안 하는데, 그러니까 왜 관찰자 시점은 출제를 잘 안 하는 거야? 인물의 내면 심리를 확인을 못 하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이랑 1인칭 주인공 시점만 굉장히 많이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의 심리가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좀 멈춰줘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의 죄를 내가 나누어 지니고만 느낌이었다. 그러니까 나 뭐 느끼고 있는 거야? 죄책감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죄책감을 어디서 받아온 거야? 아버지의 죄에서 받아온 거야. 죄책감 오케이. 그래서 나는 어두운 아이가 됐대요. 그때부터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이 저주처럼 내 곁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데 그게 나를 쏘아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산에는 나를 쏘아보고 있었고 오랜 시간이 지날 때까지 낙인으로 깊이 박혀져 있었고 계속 아버지 똑같은 얘기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왜 읽고 있냐 이거예요. 이런 거 뭐 그냥 읽을 필요 없이 그냥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실 수 있다. 그 낙인을 가슴에 지닌 채 나는 끝끝내 죄악감과 불길한 예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결국 앞에 문단은 나의 어린 시절의 어떤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네요. 근데 이 죄책감을 어디서 받아왔어? 이 죄책감 아버지의 죄에서 받아온 죄책감이네요. 아버지의 죄가 뭐예요? 그건 모르죠. 알려주지 않은 정보까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에서 물어보지 않으니까.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나와 부대원들은 훈련에 대비해서 참호를 파다가, 그러니까 시간, 타임라인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장면이 전환된 거야. 쌤이 이따가 정리를 해줄 건데, 여러분들이 한 세 가지 정도 정리를 해줄 거예요. 1번이 지금 벌써 나왔죠? 내면 심리에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해라. 두 번째가 장면 전환을 정확하게 좀 해주셔라. 장면 전환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중략 부분에는 거의 장면 전환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현대 소설이라는 게 현대 소설을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라 이러면은 우리 절대 시간 내에 못 푸니까 현대 소설의 이 일부, 현대 소설의 일부를 잘라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장면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 사이를 다 설명해 줄 수가 없으니까 중략 이렇게 써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중략 부분은 당연히 장면이 전환될 수밖에 없지. 이 사이에 이제 뭔가 전환이 있었을 테니까, 그죠? 그러니까 장면 전환이라는 건 어떤 시공간적으로 뭔가 바뀌었느냐.
시공간적으로 뭔가 체인지가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 볼 때도 장면이 전환됐다라고 생각을 하듯이 장면 전환은 체크를 좀 해주셔라. 자, 그래서 어쨌든 참호를 파다가 유해를 발견했다는데요. 인근 마을의 노인과 수습해서 매장하는 일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문질러 닦고 노인이 줄 풀고 있고, 그러니까 유해에 줄이 묶여 있었나 봐. 유해에 보통 줄이 묶여 있지 않잖아요. 근데 줄이 묶여 있었나 봐. 그래서 노인이 이거 줄을 풀었고요. 이거 유해에. 그래서 근데 그 철사줄이 싱싱하게 살아 있어가지고 나한테 무서움증을 느끼게 했다. 끈질기고 그 냉혹한 게. 그러니까 이것도 뭐 내면 심리죠. 그 철사가 좀 무서웠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면 심리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확인은 해주시고요. 노인은 줄묶음을 들고 저만치 걸어갔는데 그가 허공을 향해서 멀리 내던지는 순간 나는 까닭 모르게 누가 떠올라? 어머니가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 줄을 지금 노인이 철사줄을 갖다가 밖에 이렇게 공중에다가 던져버려요. 허공을 향해서. 근데 이 노인의 어떤 행위가 누구랑 지금 연결이 되는 거야? 어머니랑 연결이 돼요. 어머니가 어릴 때 뭐 하셨대? 어릴 때 항상 뭐 하셨냐면 마당가에서 하늘을 쳐다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소반 위에 떠가지고 소반이 뭐야? 어머니가 어릴 때 이렇게 있었으면은 소반 이렇게 작은 뭐 밥그릇 올려놓는 그런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에 물사발을 이렇게 떠놓고 항상 매일 아침에 물사발을 두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야. 이게 무슨 행위예요, 지금? 이거 약간 기원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어머님들이 이제 수능 잘 보라고 뭐 나중에 물사발 떠놓고 기도 드린다. 요새 진짜 그러시는 분은 많지 않지만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뭐 모르시더라도 일단 이게 어머니가 왜 떠오르지? 노인의 그 행위와 어머니의 이 행위가 왜 연결이 되는 걸까? 이 정도의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담배를 물고 있고 멀리 야산이 있는데 사위는 온통 잿빛이었다. 현기증이 일었다.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모래밭을 걸어오고 있어요. 모래밭? 모래밭이 왜 나오지? 앞에는 산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바뀐 거야? 공간이 바뀌었잖아요. 공간이 바뀌었으면 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전환이 된 거죠. 뭐가 전환된 거예요? 장면이 전환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장면 전환이야? 갑자기 어머니가 왜 걸어와? 현기증이 났다 그랬잖아요. 아, 이거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다가오고 있었는데 나는 어머니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였는데 갑자기 사내의 환영을 봐요. 우리 사내의 환영 앞에서 뭘로 나온 거예요? 앞에서 아버지의 무서운 환영. 이게 지금 사내의 환영으로 다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버지였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어릴 때 죄책감을 이 사내의 환영으로 연결을 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 사내의 환영을 죄책감이라는 감정과 좀 연결을 지으면 되는데 그 사내였다. 어렸을 때 봤던. 그리고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 남겨놓은 채 떠나버린 그 사내. 창백해 보이는 마른밤의 사내. 그래서 가까워졌을 때 사내의 환영은 사라져버리고 없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보았으나 없었다. 그래서 어머니의 발자국만 끊임없이 따라오고 있을 뿐이었다. 사내의 환영은 뭐랑 연결됐던 거야? 죄책감이랑 연결됐던 건데 죄책감이랑 연결됐던 그 환영이 나한테서 이제 사라졌어. 여기 앞에 중략 앞에 부분까지는 계속 사라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라졌어요. 근데 지금 사라질 만한 행위가 뭐밖에 없어. 이 행위랑 연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의 행위는 지금 유해를 수습한 그 행위밖에 없어요. 유해를 수습한 이 행위가 이 환영이 사라지게 한 거. 그러니까 죄책감을 사라지게 한 거에 어떤 영향을 줬겠구나. 그 정도 행위와 어떤 상황을 연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유해를 맨 처음에 묻어주고 봉분 갖춰주고 술판 버리고 음복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술 마시면서 나는 술 그 이제 군인들이랑 같이 마시고 있고 근데 갑자기 또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오면 돌아올 줄 아는 법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이것도 뭐예요? 이 사람 뭐 건강이 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또 환영을 보고 있는 거죠 환상을 보고 있는 거지 어렸을 때 어머니가 했던 얘기를 보고 있는 거야 저것 봐라 날짐승도 때가 되면 날짐승도 때가 되면 돌아온다 지금 집에 돌아와야 되는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땅인 거고. 이 어머니가 아까 물사발 떠놓고 기원했던 거 뭐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였다? 아버지가 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귀환을 좀 희망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저만치 웬 사내가 서 있었는데 그 사내가 이제 철사줄 묶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시체, 유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근데 그 유해를 또 누구랑 엮어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랑 엮어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도 이 유해처럼 어디선가 쓰러져서 죽어 있지 않을까? 어디 모비도 없이 홀로 잠들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이 철사줄을 풀어줬다라고 생각을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죄책감이 좀 흐려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해석은 자유인데 그런 것들을 해석을 정확히 했느냐를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쌤이 얘기했던 그 어떤 중요한 포인트들만 잘 잡으셔서 한 번 더 복습해 봅시다. 자, 내면 심리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인물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은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은 시간을 좀 들이셔서 읽어야 돼요. 쌤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드리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읽을 때는 다 읽지 않더라도 중요한 포인트에서는 머리를 가속시켜가지고 그 부분에선 좀 멈춰서 제대로 읽어주셔야 된다.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를 잘 생각해 주시고 장면 전환 굉장히 중요하다. 장면 전환. 우리가 소설이라는 걸 일종의 어떤 드라마 같은 걸 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장면 전환이 나올 때마다 끊어주시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리고 뭐 세 번째로 뭘 얘기할 게 있을까? 세 번째로는 인물 사건 배경, 뭐 그걸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서술자다.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그런 거는 나중에 우리가 얘기할 내용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이 또 기본적으로 그 정도는 공부를 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뭐 저는 안 했다, 모르겠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풀 버전으로 해석을 한번 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우리 얼추에 대해서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얼추 읽는 방법을 쌤이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문제풀이도 보시면은 굉장히 어렵지 않게 잘 풀리는 문제들이니까요. 하지만 얘네들이 오답률이 다 50%가 넘었어. 두 문제나 50%를 넘었어요. 얘는 57.1%고.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어려운 현대소설 지문이었는데 막 엄청나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한번 잘 읽어보시면서 복습까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다 지워놓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 현대 소설도 이 지문이 뭐 난이도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읽을만 하시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도 그런 기본 원칙, 쌤이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있죠. 소설의 기본 어떤 개요, 그러니까 쌤이 얘기했던 뭐 인물 사건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서술자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랑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거. 인물의 내면 심리나 어떤, 항상 내면 심리가 현대 소설은 거의 메인인 파트이기 때문에 내면 심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 내면 심리가 왜 촉발됐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촉발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굉장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장면 쪼개기. 장면을 잘 못 쪼개는 학생들이 많은데, 이 소설이라는 것도 어떤 여러분들이 약간 드라마 같은 걸로 좀 생각을 해주셔서 장면들을 적당한 부분에서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줄줄줄줄줄줄 읽다가 무슨 내용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신경을 쓰셔야 된다. 우리 현대시에 이어서 현대 소설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출을 풀어가지고 성적이 오르는 공부를 해야지 기출을 했는데도 성적이 안 올라요. 이런 말 쌤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을 풀면은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해드릴 테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따라와 주시라. 라는 말 하면서 오늘은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이제 현대소설, 현대시 했으니까 고전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고전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크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요. 왜냐면 많이 가르쳐 봤으니까 학생들이 고전 굉장히 싫어하는 거 알고 있지만 고전도 역시 여러분들한테 무슨 고대어를 해석해라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당시의 어떤 문화적 배경을 이해 정도는 하고 있어라. 그 맥락을 이해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출제가 되는 거니까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숙제는 똑같이 최근 5개 정도 시험에 대해서 현대소설을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